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전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예정된 설명회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머리를 하러 미용실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아이디어를 얻어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원장님의 첫째 따님이 4년 전에 내신 2등급 초반을 맞았음에도 상명대 인문계열 학과로 진학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신 2등급 초반이면 현재 전교 인원 250명 중에 상위 5에서 6% 정도 되니까 전교 15등 정도 하는 학생입니다. 원래는 입시 상담을 받았어야 했는데 딸이 그런 거 받기 싫다고 학교 담임쌤과 상담한 후에 수시 원서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6장 전부가 아닌 4장밖에 안 썼다고 합니다. 내신 2등급 초반이면 일반고에서도 생기부 기록에 따라 상향으로 경희대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딸 그렇게 대학 보내 보니까 지금 입시는 3년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하루에 상담받고 끝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처럼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한번 잘 보고 상담을 통해 대학을 찾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여러 번 현재 입시는 수시 전형 중심이며 심지어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가 반영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입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교과 전형으로 갈 생각인데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를 3학년 때 알면 당연히 늦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점점 더 하다가 어머님이 요새는 홍익대, 건국대도 왜 이렇게 가기가 힘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때는 반에서 5등 정도 하면 건국대 정도는 갔는데 요즘에는 건국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대, 숭실대마저 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입시 구조가 수시 전형 중심이고 서울상위권대학교의 경우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신입생 선발 비율이 거의 3대1 수준이기 때문인 것과 정시전형은 재수생과 선행을 일찍 끝낸 교육특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합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언급했던 미용실 원장님처럼 입시 컨설팅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학부모님이 고3이 되고 컨설팅을 받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른 3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한 감이 없어서 컨설팅에서 얻는 정보를 부인하려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신이 4.4등급으로 경기 지역 일반고 3학년 학생이 컨설팅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신이 4.4등급이라면 학생도 어느 정도는 학교 라인을 알 것 같아서 그에 맞는 가장 잘 갈 수 있는 학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원대학교를 이야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 지역 대학교에서는 경기대, 인천대 수준이면 3등급 초반까지 교과 전형에서 거의 마무리되어 4등급대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이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군데군데 한국사, 사회 과목 등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대, 인천대 같은 학교를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가 힘들 것 같아 바로 밑에 학교인 수원대를 추천해줬습니다. 수원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교과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력 기준이 한 과목 4등급 이내에서 두 과목 합 7등급 이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계열의 경우 평균 등급 컷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수원대학교 교과 전형을 추천해줬고 3학년 성적 여부에 따라 수원대학교 환산 등급이 4등급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이 학교는 안정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과 어머님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수원대학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담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표 대학이 경희대 중앙대학교라는 것을 알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신 4.3등급인데 경희대 중앙대를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입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왜 사실대로 현재 가능한 대학교를 상담해 줬음에도 컨설팅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시는지 지난 7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 왔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무리 낮은 내신이라고 해도 더 좋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듣기 위해 컨설팅을 받으려는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서 내가 가진 현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심리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학생의 경우 현실적인 학교와 목표 대학의 갭이 너무 컸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기냐면
간혹 학부모님들 중에는 입시 컨설팅 그거 1학년에서 2학년 때 받는 게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입시는 수시 전형 중심이며 수시는 내신 적립형입니다. 매 학기 내신이 어떤지 점검하고 가늠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신과 목표 대학의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해 줘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정보를 3학년이 돼서 알게 되고 상담받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정보를 듣게 된 학부모님과 학생은 어떻게든 목표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을 찾으려 합니다. 마음의 안식이자 도피처라고 할 수 있겠죠. 입시 컨설팅을 하려고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조금 안 나와서 종합 전형으로 생각하려고요 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으로 합격 등급 컷이 더 낮은 것은 맞으나 단순히 전 과목 내신 등급이 아니라 각 과목마다 원점수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종합 전형으로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안전카드가 있다면 쓸 수 있는 것이지 모두 다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콘텐츠 중에 내신 등급 1등급이어도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 편에서도 아무리 높은 내신이라고 할지라도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도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학부모님들이라면 교과 전형이 됐던지 수능 모의고사가 됐던지 반드시 객관적인 수치로 합격할 수 있는 안정 지원 학교 가늠선은 만들어 두고 입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3 입시 초보 학부모가 입시가 다 끝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둘째 아이부터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작년 내신 2등급 초반인데 숭실대학교를 합격했던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첫 애를 대학에 보내고 보니 내신뿐 아니라 비교과도 챙겨야 하는 것을 너무 늦은 고3 때 알아버렸다. 교과 전형으로 숭실대학교는 보냈지만 같은 학교 다른 아이는 조금 더 낮은 내신으로 우리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을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것을 보고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내비뒀는데 둘째 아이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부모님의 말씀처럼 수시 교과 전형에서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교과 전형에서도 갈수록 서류가 반영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콘텐츠 중 일반고 1등급 올해부터 대학 가기 더 어려워진다 편에서 2023학년도부터 건국대, 경희대 학교 등이 교과 전형에서 내신 정량평가 외에 서류평가를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평가라는 것은 교과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지원하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너무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과목은 없는지,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도 괜찮은지의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학과에 맞춘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해서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과목 등을 챙기지 않았거나 교과 전형은 세특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세특 관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교과 전형에서 서류 반영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입시를 한번 경험해 본 학부모님들이라면 그렇지 않는 학부모님들에게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아이부터는 아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생활기록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습 관리를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입시 체제에서는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시 초보 엄마가 고3이 되었을 때 맞닥뜨리게 될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취지는 조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때 빨리 입시 정보 얻어가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고에서 목표 대학에 아주 부족한 내신이 아니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오늘 콘텐츠에서 다룬 이런 현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께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콘텐츠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